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CB하고 BW 관련해서 남아있는 부분들,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34회차, 35회차, 36회차, 37회차,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약하고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는데요. 자,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분기보고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 3분기 9월 30일자로 HLB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그러니까 HLB 종목들의 어떤 특징들이, 공모 쪽에서는 이제 뭐, 주주 배정, 일반 공모 형태의 이제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3자 배정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3호 형태로는 BW12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행하면서 탑업이 이제 출자라든지 운영자금 조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주주들의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주자본주의 형태에서 같은 어떤 기업 가치가 이만큼 있으면 이걸 이제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주주들의 어떤 지분이 되고 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반영되면 성장하죠. 근데 기업 가치가 이제 성장하는 거 이상으로 이 n분의 1에 n이 늘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무거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을 나의 어떤 지분들 자체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파이를 나누는 부분들이 계속 만약에 이렇게 쪼개진다면 기업 가치가 같이 이렇게 커져 버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 기업 가치가 일정한 부분에서 주식수만 급격하게 증가돼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주식 그 딜루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뭐 탑업인 출자라든지 시설자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끄는데, 운영자금으로 이제 자금이 뭐 쓰인다든지 재무적인 어떤 구조를 개선하게 쓰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주들이 이제 희생이다. 이런 이제 부분을 크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이제 전환권 행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CB나 BW 쪽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유상을 할 때 이제 무상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2020년도에는 이제 무상증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유상증자 있었고, 그 다음에 전환권 행사는 꾸준히 이제 BW12가 있고 유증을 통한 어떤 부분이 뭐 3자 배정이라든지 주주 우선 공모 뭐 요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3자 배정이 그만큼 좀 많다라고 하는 말은 나름 좀 괜찮거든요. 왜냐면 지정해서 3자 배정하면 1년 동안에 물량이 안 나오는 락업이 딱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보다 위에서 배팅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 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BW12가 많은 부분들은 주주들의 희생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어떤 구조다. 그래서 이제 HLB를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무상증자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 2020년, 2021년도에는 그 2019년도에 그 위안 관련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또 급락하면서 무중을 통해서 이제 주가 방어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꾸준히 이제 뭐 전환권 행사 2023년도에도 보시면 또 2022년도에 또 유상증자 또 주주 배정이죠. 3자 배정보다는 이제 주주 배정의 어떤 규모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BW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 물량 중에서 또 이제 뭐 무상증자도 일부분 또 있었던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자본금이 성장을 했고, 자본금은 커져서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났는데요. 주가는 이제 이런 어떤 딜루전 흐름 때문에 한 주당 어떤 이제 흐름에서는
좀 희석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이제 그 분기 보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물량들이 어떤 거냐. 그래서 미상한 전환사채, 미상한 신주 인수분부 발행 현황이 작년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행사가 되면 그 부분을 까내려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HLB 계열의 어떤 특징들이 대부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분 관련되는 부분은 공모보다는 사모 쪽입니다. 사모 쪽에서 이제 밀어넣는 흐름이 많은데 보시게 되면 BW가 좀 더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이 34회 같은 경우에는 이 FA 이제 남윤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들어왔다가 이 파나진의 또 추가적인 어떤 인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또 이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또 복귀하면서 물량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이 34회차 무보증 3호 비분리형 신주인수구사채 관련되는 이 570억 관련되는 부분은 이 남윤재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회 무보증 3호 이 비분리형 BW 관련되는 252억 관련되는 부분은 이 노토스의 이제 정인성 김도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은 HLB가 탑업인 이제 인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발행을 할 때는 이제 BW나 CB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은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 자기 자금을 끌어오든지 대출을 땡겨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면 결국 HLB의 주식으로 이제 반환해서 이제 주식 수는 늘어나고 HLB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장기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장중에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HLB 주주들의 어떤 희생 속에서 이제 확장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M&A에서 진양호 회장이 굉장히 잘하는 이 방법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37회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36회 관련되는 요거는 이제 뭐 10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조합이라든지 기간적으로 이제 나갔던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170억, 230억 여기 물량이 이제 큰 거죠. 여기만 합하면 거의 한 8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기간이 보시게 되면 2026년, 2025년, 2025년,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 그러니까 33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행사 물량 자체가 이제 60만 주대로 이 남윤재 씨 관련되는 물량들은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요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토스 쪽에 어떤 이제 정인성 김도영 쪽의 물량들은 한 74만 주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는 이제 34만 주, 47만 주, 68만 주니까 합해 보면 9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250만 주대입니다. 그러니까 HLB 흐름에서 근데 행사 가액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3만 원 쪽 이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향 리피싱이 있고 떨어지면 하향 리피싱이죠. 그래서 하향 리피싱까지 갔다가 이제 상향 리피싱이 되면 채권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전에 뭐 이렇게 3개월마다 이제 이 부분들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이런 물량들이 70만 주, 80만 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박들이 오늘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예. 이 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이 연봉은 뭐 프로그램에도 외국인들은 매수가 되는데 그 이번 주에 전환되는 어떤 물량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4일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1월 9일 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1월 16일, 예. 1월 16일이니까 내일 정도겠네, 내일. 내일 정도에 뭐 들어오는 어떤 부분인데,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예,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좀 있으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HLB 같은 경우는 또 회사채 관련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회사채니까 일본 이제 BW나 뭐 CB하고 관련 없는데 여기도 보면 일부 상한.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요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영향을 주는데 뭐 현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은 선제적으로 HLB는 관리를 해서 방어를 다른 바이오텍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금 관련되는 부분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대부분 뭘 하냐, 뭔가 주가가 좀 떴을 때, 좀 괜찮았을 때 굉장히 M&A 전문가니까 포스트 리보세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거죠. 2020년도에도 보시게 되면 이때 2019년도, 2020년도에 주가가 나름 좀 괜찮을 때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때 이제 투자를 합니다. 탑업이 이제 정권 취득 관련되는 부분은 장기 성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당시 했기 때문에 이제 리보세라님 이후의 어떤 부분들도 이 R&D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유상증자에서 시설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또 이제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탑업인 정권제 취득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뭐 여기 뭐 해당되는 이뮤노믹이라든지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공모 쪽에서는 큰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3호로 조달하는 이제 이런 BW나 CB 요런 쪽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지분 취득이라는 게 34회차는 이제 FA 관련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죠. 남윤재 쪽으로 간데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분 투자는 이제 M&A 쪽에 쓰는 거고 나머지 쪽은 어떻게 해요? 운영자금 쪽이니까 이게 뭐 장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여됐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물량들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성장을 이제 이런 어떤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텍의 숙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양군 회장은 나름 뭐 균형감을 갖추어서 했습니다만 그 기저에는 이 주주들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보면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는 주주들의 어떤 성원에 끝끝내 보답하겠다. 올해도 이제 끝끝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보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오버행 이슈의 어떤 물량들을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주가가 또 주춤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또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IR 그 다음에 1월 말에 이제 캄넬 주목 관련된 CMC 관련된 팩트 확인 이제 3월달 5월달에 최종 결론 그래서 쇼츠키즈는 1월달에 지금 나오기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만 N자형 파동 2014년도 2017년도 나왔던 이제 장기 파동의 흐름들은 지금 이제 3년 만에 추세 전환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 박스권 고점들을 넘어가는데 좀 부딪히는 어떤 자리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극복하면서 다시 이제 뭐 여기 파동을 이제 밑에서 보면 이걸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파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이제 이 3파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3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조정파인 2파가 세게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라든지 4만원대 위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3파였던 시작은 결국은 강력한 이런 어떤 12월 달에 12월 14일에 나왔던 이 양봉의 모습들이 이제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나오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언제 될 건가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